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AI 이론부터 실무까지 여러분을 AI 전문가로 안내하는 첫걸음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오늘 첫 시간은 가볍게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제1장의 주제는 AI의 이해와 자격증 소개입니다. 자격증이 무엇인지, 시험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AI,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용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장이 끝나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에이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설명할 수 있고요. 둘째, 시험이 어떤 구조로 나오는지, 문제 패턴이 어떤지 파악하게 됩니다. 셋째, AI,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본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확인했으니 이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격증 소개. 둘째, 시험 구조. 셋째, AI 개념 정리. 넷째, 머신러닝과 딥러닝 소개. 이렇게 네 단계로 갑니다. 앞부분은 시험 준비 이야기, 뒷부분은 개념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자격증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에이스가 뭔지부터 짚어보죠. 에이스 어소시에이트는 한마디로 AI를 기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하는 자격증입니다. 왜 이런 자격증이 생겼을까요? AI 시대에는 누구나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도 넓습니다.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까지 모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개발자가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실제 에이스 자격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급되는 자격증이라는 점, 눈으로 확인하고 가시죠. 에이스에는 사실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단계별로 나뉘어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하는 건 그 중에서 어소시에이트 등급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어소시에이트 등급이 실무 활용의 기초를 다지는데 딱 좋은 출발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알맞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어떻게 치러질까요? 시험의 특징을 잘 들어두셔야 합니다. 첫째, 이 시험은 제한적 오픈북입니다. 일부 라이브러리 사이트는 시험 중에 참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통째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어디서 찾는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온라인 시험 환경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서 그 환경에 익숙해지는 게 핵심이에요. 셋째, 문제가 어느 정도 정형화된 패턴으로 나옵니다. 기본 패턴만 확실히 익히면 문제가 조금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 패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시험의 큰 흐름은 딱 네 단계입니다. 데이터 로드, 데이터 전처리, 모델링, 그리고 성능 평가. 실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순서와 똑같습니다. 이 흐름만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 시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대략 1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번 라이브러리 임포트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불러오기, 시각화와 분석, 통계 분석, 관계 시각화, 전처리, 결측치 처리까지가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컬럼 삭제, 인코딩, 데이터 분할과 스케일링, 머신러닝 모델링, 성능 평가, 딥러닝 모델링, 그리고 마지막 평가 및 시각화까지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하나하나는 앞으로 차근차근 다룰 거예요. 유형을 봤으니 시험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험은 주피터 노트북 기반의 실습형 시험입니다. 제한적 오픈북이라 특정 사이트는 참고할 수 있고요. 데이터는 주로 CSV나 제이슨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채점 기준 세 가지. 첫째, 요구한 변수명을 정확히 지켰는가? 둘째, 코드가 오류 없이 실행되는가? 셋째, 결과가 정확한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특히 변수명. 아무리 잘 풀어도 변수명이 틀리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합격 전략을 4단계로 요약했습니다. 기본기는 파이썬과 판다스입니다. 핵심은 전처리와 시각화고요. 실전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링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무조건 모의 시험 반복 연습입니다. 순서대로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실전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문제의 흐름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오픈북을 적극 활용해서 굳이 외우지 않고도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파이썬의 dir 함수와 help 함수를 활용하세요. 모르는 함수가 나와도 이 두 개면 그 자리에서 사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합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험 이야기를 잠시 접고 AI의 기본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우리말로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학습, 추론, 판단 기능을 흉내내는 기술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많습니다.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자율주행 자동차,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 이 모든 게 다 AI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I는 인간 지능을 모방하는 기술 전체를 가리키는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는데 이건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 안에서도 더 발전된 형태가 딥러닝인데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의 확장판입니다. 즉, AI가 가장 크고 그 안에 머신러닝, 또 그 안에 딥러닝, 이렇게 포함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나온 머신러닝을 조금 더 파고들어 볼까요? 머신러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지도학습.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배우는 방식이고 회귀와 분류가 여기 속합니다. 둘째, 비지도 학습. 정답 없이 데이터 속 숨은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이고요. 셋째, 강화 학습. 잘하면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최적의 행동을 스스로 학습합니다. 알파고가 바로 이 강화 학습의 대표 사례죠.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해 볼게요. AI로 할 수 있는 일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같은 분류. 다른 하나는 내일 주식 가격이 얼마일까? 같은 예측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너 티야 하는 MBTI 맞히기 저 사람 혈액형 B형인 것 같아. 이런 건 전부 분류입니다. 반면에 내일 삼성전자 주가는 3년 후 집값은 이렇게 돈 쓰면 언제 파산할까? 이런 숫자를 맞히는 건 예측이고요. 이렇게 우리 일상의 질문들도 알고 보면 다 분류 아니면 예측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식 용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류는 클래시파이어, 우리말로 분류 분석이라 부르고요.
예측은 리그레서, 우리말로 회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분류는 그룹을 구분하는 것, 회귀는 숫자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결과 형태도 다르죠. 분류는 예, 아니요, 또는 A, B, C 또는 정상, 불량 같은 범주가 나오고 회귀는 3.4%, 27살, 185만 원 같은 연속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분류는 이게 어떤 종류인가? 회계는 값이 얼마나 될까?를 묻는 겁니다. 말로 들으면 헷갈리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면 더 직관적입니다. 왼쪽 분류는 점들을 선으로 나누는 그림이고, 오른쪽 회기는 점들의 경향을 하나의 선으로 잇는 그림입니다. 나누느냐, 잇느냐, 이 이미지 하나만 기억하셔도 둘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귀라는 말 좀 어렵죠? 이 단어의 뿌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를 뜯어보면 돌아갈 회에 돌아갈 귀입니다. 즉, 원래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어떤 기준선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데이터가 어떤 평균적인 경향선으로 수렴한다는 개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어렵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고기를 생각해 봅시다. 작은 물고기는 귀,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작고 큰 물고기는 귀가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경향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죠. 그 경향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 길이가 클수록 귀의 사이즈도 커질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한 값이 커지면 다른 값도 이렇게 변하더라 하는 관계를 선으로 표현하는 게 회귀 분석입니다. 그 관계를 선으로 그으면 추세가 보입니다. 오른쪽 위로 향하면 상승 추세,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 하락 추세죠. 회귀는 결국 이 추세선을 찾아내서 아직 모르는 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요즘 화제인 생성형 AI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바깥이 AI, 그 안에 머신러닝, 가장 안쪽이 딥러닝입니다. 둘 다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배워서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알고리즘이라는 점은 같아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깊게 여러 층으로 쌓아서 데이터의 특징을 사람이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내고 복잡한 패턴을 스스로 추론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딥러닝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딥러닝의 신경망 구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층에서 데이터를 받고 은닉층에서 처리하고 출력층에서 결과를 냅니다. 이 은닉층을 깊고 두껍게 쌓을수록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어요. 장점은 명확합니다. 복잡한 패턴도 학습할 수 있고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인식, 번역, 음성 합성이 다 이 덕분입니다. 이론은 그렇고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볼게요. 머신러닝은 보통 내 컴퓨터에서도 돌아갑니다. 다만 데이터가 크면 며칠씩 걸리기도 하죠. 딥러닝은 연산량이 훨씬 많아서 GPU, 즉 그래픽 카드의 힘이 거의 필수입니다. 왜 AI에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지 하셨던 분들, 바로 이 딥러닝의 방대한 계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즘 가장 뜨거운 생성형 AI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같은 것들 다들 써보셨죠? 이들의 핵심은 LLM,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GPT라는 이름을 뜯어보면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G는 제너러티브, 생성형입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P는 프리트레인드, 사전 학습입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미리 학습했다는 뜻이고요. T는 트랜스포머, 딥러닝의 한 방식입니다. 재미있는 관점 하나 드릴게요. 사실 생성형 AI도 본질적으로는 고도로 발전한 분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올 단어를 분류해서 고르는 것에 가깝거든요. 말이 어렵다면 예시로 직접 느껴봅시다. 나는 괄호 A, 의사를 괄호 B라는 문장이 있어요. 앞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나는 안중근 의사를 존경한다. 나는 너의 의사를 존중한다. 나는 어렵게 의사를 결정했다. 나는 치과 의사를 찾아갔다. 똑같은 의사라는 단어인데 앞 단어에 따라 뒤가 확 바뀌죠.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바로 이렇게 앞 맥락을 보고 다음에 올 가장 그럴듯한 말을 골라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어들의 연결이 곧 언어 모델의 원리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1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에이스 자격증이 무엇인지,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AI,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가 각각 무엇인지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파이썬과 판다스를 직접 만져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